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드니스트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한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사님 네. 인간 수업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유익함을 네, 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특별히 지난주 좋은 아빠 되기 10계명을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단했죠. 이 10계명이 네. 끝나고 엄마들의 요청이 쇄도했죠. 네. 왜 엄마 10계명은 없냐?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을 진행해 달라.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박사님. 예. 광주 새그린 유치원. 예. 광주 새그린 유치원 김정희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자녀 교육 전문가시지만 예. 오늘 이 자리는 엄마를 대변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에서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박수.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하니까 조금 작아지는데요. 30년 차 엄마인데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살아낸 엄마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야, 환영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요. 네.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 글쎄요, 전도 1등이 원래 지금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만 물어봐도 오늘 네. 게스트인데 네. 오늘은 네. 엄마,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엄마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10계명. 오늘 박사님 1계명은 어떤 네. 건가요? 야, 엄마들이 도대체 어떤 10계명 뽑았나 많이 궁금하시 할 예. 텐데. 자, 첫 번째. 자녀와 눈을 맞춰 대화하며 자녀와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와. 즉 자녀의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해 준다. 이게 1계명입니다. 이게 1계명. 자녀와 눈을 맞춰 대화하고 자녀와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박사님,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맞추고 네. 또 자녀와의 거리를 가깝게 대화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네. 우리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네.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그렇죠. 때는 되겠지만 어떨 때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 원장님이 한번 엄마를 대변해서 말씀해 준다면.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요. 막상 전 유아교육도 전공해서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바쁜 상황에서 아이들 눈을 맞춰주고 또 거리를 가깝게 해서 실제적으로 질문에 바로바로 대화해준다. 이거 정말 어려운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네. 또 그냥 엄마들은 네.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박사님이 직접 어떤 제시를 해주시면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직장맘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녁에 집에 오면 진이, 즉 맥이 다 빠져오는 거예요. 진이 빠지죠. 네, 그 아이들이 다가오면 겁이 난대요, 겁이. 왜냐하면 이야기도 해주고 놀아주고 싶은데 애들은 하루 종일 엄마 오는 것만 기다렸는데 엄마는 이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은 지금 직장맘이었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일단 오면 네. 집안 정리해야지, 또 아이들 챙겨줘야지,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이지 거기에 아이들 사랑으로 돌본다. 이거는 마음은 그렇지만 네네. 막상 육은 그렇게 다 따라가지 않죠. 현실적으로. 네네네. 야,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눈은 맞추긴 맞추겠죠. 근데 인상 쓰면서 째려보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응? 빨리 지금 자야 되고 그렇죠. 내일을 준비하면 빨리빨리 지금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래도 남편이 좀 일찍 와서 육아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이 정도는 좀 괜찮은데 독박 쓰고 있는 집에서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10계명 중에 네. 그 행동 강령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답해준다. 네. 또 가깝게 한다. 네. 근데 박사님 우리가 그냥 우리 현실을 이러니까 가깝게 못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어머님들이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에너지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지금부터 남은 시간까지를 다 아이와 함께 하려는 생각을 하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짧게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분 정도는 아이만을 위한 시간,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중에 10분 정도는 정말 아이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혹시 그때 그 생각 해보셨어요? 10분만을 온전하게. 다 못 해봤다. 못 해봤죠.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앞으로 잠잘 때까지의 일이 다 걱정이니까 빨리 잤으면 좋겠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이때 아이가 다가오면 힘드니까 아이가 눈 맞추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겠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하고 놀고는 싶은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정해서 아주 짧게 하고 놀아주면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분 정도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인 시간을 다 많이 갖지 못한다면 질적인 시간을 그렇죠.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되게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엄마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떤 일 있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걸 물어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어? 아니면 싸웠어?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았어? 네. 왜 그러냐면 재밌게 놀은 얘기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걸 생각하고. 그렇죠. 재미있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잠을 자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원해서 어떤 문제점을 자꾸 물어보면 얘는 자꾸 문제점을 찾아야 되니까 인상 써지고 짜증나고 걔가 밉고 센터 어린이집 가기 싫고 유치원 가기 싫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물어보되 어떤 거? 좋은 거. 좋은 거. 네, 아이가 가장 행복했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크게 반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그 다음 날은 얘는 또 뭘 생각할까요? 더 그다음 좋았던 날. 거. 또 이제 오늘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칭찬받을까?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생각이 바뀌죠. 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자녀와 눈을 맞춰 대화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하며 눈을 맞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분명히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그런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 원장님도 우리 자녀의 눈을 맞춰 대화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재밌었어 또 좋았어 이런 좋은 얘기를 또 물어볼 때 또 좋은 대답이 연결되던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항상 저도 현장에서 엄마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마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늘 노력하고 또 다시 시도해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그게 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혹시 이와 비슷한 집에 들어가서 네. 뭔가 오늘 이제 눈 대화 또 자녀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라 이런 계명인데 조금 그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한번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말로만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해라 등 뒤로 애들은 있는데 계속 제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면서 다 했어 이런 경우들이 많죠. 참 이게 진짜 현실적이에요. 이런 네. 것들은 되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한테 지시하는 일들.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너 씻었니? 가서 씻고 와라. 네. 이렇게 지시하는 일들은 이게 설거지하면서 돼요. 그런데 아이하고 아까처럼 물어보고 대화는 짧게 하지만 그때는 다 놓고 아이만 바라보고 네네. 아이 눈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10분이라도 아이가 행복했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엄마가 이제 와서 아이한테 엄마 좀 도와줄래? 저것 좀 정리해 줄래? 이것 좀 이렇게 해줄래? 라고 부탁하는 거야. 설거지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10분 정도는 혹은 시간이 좀 된다면 15분 정도 길어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정도는 정말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앉아서 그 정도는 충분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자녀와의 그 거리를 가깝게 하는 오늘 그 시간 좋은 엄마 되기 그 1계명입니다. 자녀와 눈을 맞춰가며 대화하고 자녀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라. 특별히 그런 현실적인 시간이 모자랄 때 우리 박사님은 10분이란 이 퀄리티 타임 짧은 시간이라도 모든 것을 놓고 눈을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해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박사님 우리가 이 가깝게 얘기할 때 네. 특별히 자녀가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질문에 좀 바로 답해주라. 이 부분은 우리 박사님 어떻게 고민하세요? 아이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 왜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한다. 자, 어느 쪽이 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엄마 뭐,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나 좀 봐줘 이거거든요. 엄마는 어땠습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계속 같은 대답을 해줘야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질문하면 답 안 하죠.
그렇게 돼요. 그때 눈을 맞추는 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 네. 자존감이 낮아지고. 예. 그래도 우리 또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제 저는 좀 배운 게 좀 있으니까 최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고 예. 또 이게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 정말 청소년기나 이제 그럴 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떡해요? 아이들 진료 때 그때 진심으로 제 경험담을 얘기해주면서 전 진지하게 성인하고 대화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어린 아이다, 자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리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고 네 생각은 어떤지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이런 진지하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들을 그냥 같은 어른처럼 대화하려고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참 정말 좋은 말씀인데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엄마들이 어떤 건데? 어렸을 적에는 아이가 엄마 내 말 좀 들어줘라고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예. 근데 청소년이 되면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다가가도 아이가 문을 안 열어요. 예전에는 다가왔던 자녀가 네,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가 다가가도 문을 안 열어요. 왜 그러냐? 어렸을 적에 아이가 그렇게 부를 때 엄마도 문 닫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큰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를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면 사춘기 때도 결국 얘가 문을 닫지는 않겠죠. 아니 아까 그럼 원장님은 청소년 때 자녀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는 네. 그만큼 관계가 어릴 때부터 돼 있었다는 있었으니까 거죠. 된다는 거네요. 그 형성이 안 되면 사춘기 때는 엄마 말 자체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동안에 엄마가 했던 행동이 뇌에 있거든요. 조금 화나면 인상 쓰고 짜증내고 눈 무릎 뜨고 그리고 엄마 바빠 빨리 해 힘들어 짧게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청소년의 언어만 바뀌었다 뿐이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그래도 교육자시고 잘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지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지한 이야기라는 게 네. 와, 이게 정말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진지하게 얘기한다는 거. 네. 결국 청소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진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늘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정말 아이들이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엄마랑 상의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성장기 중요한 순간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나름대로는 많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에 아이들 입장에서 답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매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오늘 이 일계명을 자세하게 느끼면서 지금 계속 느껴지는 것이 박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해주는 시간 이 모든 노력들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이제 다 키워보시니까 알겠죠? 그 어릴 적에 들어주는 게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정말 쉬운 거예요. 지나고 나서 청소년들이 이게 말 안 들을 때는 이거는 10배, 20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엄마가 지금 내가 직장 다니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때가 가장 아이와 눈 맞춤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이 그러니까 제일 시간 많을 때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네. 오늘이에요 지금. 네. 자꾸 내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네. 지금 얘기를 걸어오고 질문을 하고 또 오늘 자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부모님의 위치가 이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놓치지 말고 엄마들은 내일 엄마 바쁘니까 내일 얘기하자. 엄마 내일 하자. 아니에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내일 미루다 보면 내일은 자고 나면 내일인데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아이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을 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 아이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이와 가까워지는 대화를 통해 아까 박사님이 10분의 팁을 주셨어요. 가까워지자, 퀄리티적인 대화를 하자. 박사님 혹시 하나 더 또 건면해 주실 말씀 있다면?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죠. 즉각 대답하기. 즉각 대답하기가 어떤 거냐면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즉각 끌어내 달라는 얘기도 어떻게 돼요. 그럼 아이가 즉각 대답은 아이가 뭐 엄마 뭐 사줘 이런 게 즉각 대답이 아니라 엄마하고 놀아줘 이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그 마음의 해답 아이가 즐거웠을 때 혹은 아팠을 때 그때 바로바로 아이를 안아준다든지 끌어내주는 것. 왜냐하면 행복한 거나
혹은 슬픈 거를 얘가 가슴에 감고 잠을 자버리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이라는 거는 그날 아이가 있었던 거를 엄마가 내일 들어줄게. 내일. 그럼 얘는 잠자는 사이에 엄마는 미워. 그러면서 이미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여기서 볼 때 즉각이라는 건 그날에 있었던 일을 좋은 거는 더 많이 부각시켜서 잠재우면서 트라우마로 넣어주고 안 좋았던 건 얼른 끌어내서 없애서 잠을 재우고 이게 즉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은 또 이렇게 즉각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바쁜 직장 생활하고 돌아온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번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는 어떤 타이밍을 하루 정하는 게 그러니까 잠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학교 보내는 그 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습관화 시켜가지고 아이도 나도 습관이 되게끔 그 시간은 집에서 밖으로 보낼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딱 정해서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계속이라도 그게 쌓여서 누적이 되면 슬기롭게 청소년기를 또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 원장님이 잘하신 건 뭐냐면 잠잘 때라거나 아니면 어느 때를 정해서 그때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 아이가 엄마가 와서 일할 때 굳이 따라다니면서 엄마한테 칭얼거리질 않죠. 왜? 이미 준비돼 있잖아요. 그때 가면 얘기할 수 그렇죠. 있어요. 얘는 그때까지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거나 행복한 다른 어떤 일들을 하지 엄마한테 와서 귀찮게 안 하는데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 엄마가 얘기해 준다고 그냥 자요. 엄마가 책 읽어준다고 그냥 자요. 자,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그때는 아이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엄마 올 때부터 잘 때까지 오히려 아이가 칭얼거리는 경우가 더 많죠. 아주 좋은 팁 주신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어떤 팁을 정할 때 특별히 그날 하루가 넘어가질 않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네. 얻을 수 있는 지혜인 네, 것 그럼요. 같아요. 오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10계명 중에 그 1계명을 한번 저희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녀와 눈을 맞춰가며 자녀와의 거리를 가깝게 할 때 특별히 자녀의 질문에 바로 답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박사님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어차피 시간은요 자고 나면 내일이에요. 같아요. 자,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어머님들이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아까처럼 잠은 자는 시간 뭐 길게 아니래도 짧게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이에게 온전한 시간을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팁을 드렸습니다. 인간 수업 오늘 귀한 수업이었고요. 좋은 엄마 되기 1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가 공유되고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5분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을 전해드리겠고요. 매주 또 한 분 우리 자녀교육 전문가 홍 박사님 이렇게 또 전화 연결해서 실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정혜 원장님도 오늘 함께 해주시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 같고요. 저희는 우리 김 원장님도 우리 박사님도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